2014년부터 시작된 이경제 녹용이 어느새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경제 녹용을 경험하였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경제 녹용을 찾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만들어진 이 녹용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녹용에 대해서, 그 녹용을 제공하는 농장과 사슴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경제 원장을 중심으로 뉴질랜드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뉴질랜드의 네이피어라는 도시입니다. 네이피어는 1931년 큰 지진으로 인해 다시 도시를 재건하면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아트데코 양식 건축물들로 다시 도시가 재건되어 현재 세계 유수의 아트데코 양식의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도시가 되었으며 뉴질랜드 최고의 와인 산지이기도 합니다. 우린 본격적인 사슴 농장 방문을 앞두고 우선 여독을 풀면서 네이피어를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죠.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유명한 와이너리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 방문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풍경들은 여전히 새로웠고, 푸르른 녹색은 대지를, 키고 긴 구름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우와, 여러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웰컴 투 뉴질랜드. 좋다 진짜 이게. 드디어 와이너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번 뉴질랜드 현지 탐방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일정이지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뉴질랜드의 자연주의를 직접 체험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맛있는 식사와 함께 쉬는 것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 없던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마십니다. 평소 와인을 즐기는 이경재 원장은 역시 포도밭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경재 원장이 토양, 자갈, 포도나무의 뿌리, 줄기, 잎, 열매까지 살피는 모습은 나라는 다르지만 마치 한국의 어느 약초 재배지를 찾아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린 와이너리를 마주보고 있던 커다란 봉우리로 향했습니다. 360도로 탁 트인 이곳에서 뉴질랜드의 자연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기도 하며
조금 전 우리가 있었던 와이너리는 미니어처처럼 보이네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이 없는 초록의 물결. 여기가 천혜의 자연환경,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녹색과 구름들. 물론 뉴질랜드의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축복받은 땅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적인 느낌일까요? 모든 것들이 그저 여유롭고 평화롭기만 합니다. 네이피어 인근에 위치한 사슴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릴 기다리고 있던 젊은 농부의 환영과 인사, 그리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서 농장의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녹용에서 가장 좋은 부위가 상층부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분골이라는 부위인데, 이 분골은 녹용에서 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녹용을 택한 이유는 뉴질랜드는 60일경에 절각하는 녹용 분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60일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영양이 빠져나가는 각화 현상이 진행이 되거든요. 뉴질랜드 녹용은 다 이렇게 택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녹용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같이 녹용 등록번호죠. 이 택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당 그 정확하게 품질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질랜드에 믿을 수 있는 품질 관리 시스템이에요. 웰페어 시스템에서 동물 복지가 제일 잘 되기도 하고요. 철저하게 이렇게 한 마리당 하나의 녹용당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녹용을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슴들이 우릴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슴들이 신기하듯 그들도 우리가 신기한가 봅니다. 푸른 초원 위의 사슴들을 보고 있자면 이렇게 넓은 대지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모습이 때론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장주들은 뉴질랜드의 동물복지법에 따라 언제나 사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끔 노력을 하고 있죠. 행복하고 건강한 사슴을 위해,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말이죠. 첫 번째 농장을 방문한 이경재 원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오늘 뉴질랜드 하루 정말 바빴습니다. The Forest Road Farm.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사슴 목장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본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랜트라는 목장주와 함께 둘러보는데 좀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아들까지 3대가 내려오는데 정말 저는 같이 사슴들을 키우는 그런 포인트들을 다니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슴들 한 마리 한 마리의 움직임이 정말 굉장히 뭐랄까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신령스러운 어떤 백마의 움직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질랜드의 사슴 목장의 첫 만남은 저에게는 감동이었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사슴, 좋은 녹용. 저는 여기를 넘어서 아름다운 사슴, 아름다운 녹용을 만난 뉴질랜드 첫날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네이피어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사슴 농장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농장에 도착한 우린 당연히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처음부터 차량 옆에 붙어있는 이 경공들은 이미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똑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농부의 마음을 잘 아는 경공들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 always 딱 아니 이게 얼굴을 가린다니까 얼굴을 예? 대단한 거예요 이게. 녹혈의 이 부분도 정말 깨끗해. The stag is really clean. Yeah, it's really clean. 녹혈의 상태가 Yeah.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슴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60일경에 절각한 녹용 분골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60분골에 해당하는 녹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뉴질랜드는 대단한 게 수의사가 동행을 해야만이 녹용을 커팅할 수 있다는 거. 그러한 환경도 정말 우리가 본받을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져보면 여기 분골이 말랑말랑해요. 네, 그렇죠. 여기 말랑말랑해. 그러니까 어제 절각한 거. 어제 말랑말랑한 게 지금 사실은 녹각하고 녹용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녹용은 분골을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 얘가 부드럽습니다. 라운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녹각으로 변하면서 각화가 되면서 뾰족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보는 뾰족한 것은 녹용이 아니라 녹각이고요. 녹용은 이렇게 항상 끝이 라운드가 돼서 부드럽고 끝이 말랑말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각하고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이 녹용들이 우리가 원재료로 사용하는 녹용들입니다. 사실 수입이 되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 그 원산지의 모습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지 방문을 통해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드는 것에 대한 원재료들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녹용인지 확인하고 싶은 일이겠지만 녹용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원재료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제 이 녹용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사슴들을 만나러 갑니다. 사슴은 매우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하죠. 그래서 낯선 존재들이 느껴질 때에는 자신의 모습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나무나 숲 주위로 몸을 숨기곤 합니다. 사슴 농장들이 평평한 초원에만 위치하지 않고 굴곡과 경사가 심한 지형에 농장이 위치하므로 그곳을 뛰어다니는 강인한 사슴의 에너지, 그렇게 더 좋은 뿔, 녹용이 나오지 않을까 했던 이경재 원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사슴을 사육하는 농부들은 종종 우린 그저 키우기만 할 뿐이라고 말을 하며 뉴질랜드 사슴협회에서는 자연이 만들고 과학이 입증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장에서 우린 그저 바라보며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농부들의 애정, 사슴협회의 관리, 그리고 너무도 건강한 사슴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며 뉴질랜드에서의 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방문했던 농장에서 일정이 없던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사슴뿔을 절각하는 날인데 견학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의 동물복지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으며 여기서도 우린 사슴이 최대한 놀라지 않도록 정숙과 차분한 이동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절각하는 과정은 카메라에 절대 담을 수 없는 게 뉴질랜드 협회 방침입니다. 제가 60분고를 중요시 여기는 게 네. 60일경에 가장 녹용의 영양 상태가 절정이라는 거. 네. 바로 지금 60일경에 절각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약간 더 녹용을 소중하게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렇게까지 사슴이 자기의 분신을 내놓는 걸 볼 때 우리 인간이 녹용을 먹을 때 좀 사슴의 고마움을 좀 알아야겠다. 네.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취급하는 뭐 그랜트라든가 사슴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주기적으로 떨어지고 다시 솟아나는 숫사슴의 뿔은 생명의 나무와 같다. 그래서 숫사슴은 여러 문화의 신화에 등장하는 강력한 상징이다 라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어떤 알 수 없는 성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뿔 절각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과 사슴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 한켠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뭉클함의 숙연함으로 또 한 번 사슴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뉴질랜드 현지 탐방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곳은 사슴 농장이기도 하며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농장의 크기는 서울의 10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모든 곳이 이 농장인 것이죠. 한국에서는 쉽게 접해보지 못한 스케일이었기에 다시 한번 뉴질랜드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농장이 일정의 마지막이었던 만큼 아쉽게도 우리는 넉넉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인사들과 농장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 우린 농장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날 저녁 이번 뉴질랜드 현지 탐방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 농장주들과 협회 관계자들 모두를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뉴질랜드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에서 말했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녹용에 대해서 더 많이 고심을 하고 좋은 녹용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뉴질랜드에 와서 녹용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직접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혜의 환경에서 자라는 사슴들,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사슴을 대하는 농부들, 그리고 뉴질랜드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지하는 농장 운영 시스템과 체계적인 법들. 이번 현지 체험에서 우린 많은 것들을 느꼈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앞으로도 더 좋은 녹용을 만들고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현지 탐방은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재 원장의 이번 뉴질랜드 현지 탐방에 대한 소감을 들으며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네, 뉴질랜드에 자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뉴질랜드 촬영을 고집한 건 접니다. 뉴질랜드 녹용을 쓰기로 한 이상 직접 뉴질랜드에 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약간의 제 고집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녹용을 소중하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뉴질랜드는 저에게 두 가지를 좀 깨우쳐줍니다. 평안함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바삐 사는 서울에서의 일상을 좀 쉴 수 있게 하는 저에게는 평안함을 주는 힐링 뉴질랜드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녹용, 게다가 이번에는 아름다운 녹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녹용을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 제가 신뢰할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저에게는 또 다른 사명감이 생기는 일입니다.